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완벽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로 실패를 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실패를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향해 달려갑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 없이는 진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순과 충돌 속에서 의식은 성장한다. 즉, 부딪히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려 하고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끌어안는 걸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도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에서 모순은 단순한 문제 상황이 아니라 발전을 이끄는 필수 조건입니다. 논리의 전개가 정립 반정립, 종합으로 이어지듯 성공도 도전 실패 재도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실패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촉매제입니다. 실패 회피형 사람은 위험을 피하려는데 에너지를 쓰지만 실패 수용형 사람은 위험 속에서 배우고 조정하며 성장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의 장기 성공 확률은 실패 경험이 없는 창업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실전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도전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회사를 옮기거나 창업을 결심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주변 시선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앞서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은 불안을 느끼면서도 행동합니다. 그 차이는 실패의 정의를 다르게 내리는 데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실패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중간 과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접었을 프로젝트를 그는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해 재출시했고 결국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첫 시도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계획 세우기. 이건 무조건 성공해야 해라는 압박은 오히려 행동을 위축시킵니다. 대신 실패했을 때의 대안과 학습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작게 실패하고 빨리 회복하기. 한 번의 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여러 번의 작은 시도를 통해 실패를 경험하세요. 스타트업 업계의 릴린 방식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실패 기록 남기기. 감정이 아니라 사실 중심으로 실패 과정을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패 경험을 공유하기. 실패를 숨기면 배움도 나만의 것으로 제한됩니다. 오히려 나누면 다른 사람의 피드백과 통찰을 통해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과해야만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압니다. 헤겔이 말한 것처럼 모순과 충돌이 없으면 의식은 제자리에 머뭅니다.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실패는 어쩌면 당신의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피하지 말고 실패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얻는 깨달음이 당신을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정체성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가 곧 자기 존재, 가치의 부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스스로를 부정하고 나아가 도전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성과나 결과로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있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같은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겪은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난 역시 안 되라고 결론 짓고 물러서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번엔 이 방법이 안 통했군.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헤겔의 변증법에서 말하는 반정립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존의 방법이 깨지고 그 깨진 조각 위에 새로운 시도가 세워지는 것이죠. 실패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도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작은 안전지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안전지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좁아지고 결국 변화할 기회를 잃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을 탐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과 네트워크, 문제 해결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리더가 실패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팀원들은 더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살아납니다. 구글의 심리적 안전감 연구에서도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혁신의 핵심 조건임이 확인됐습니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모두가 눈치만 보고 기존의 안전한 방법만 반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아무렇게나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를 데이터로 바꿉니다. 즉, 실패한 순간부터 이미 원인 분석과 재도전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실패를 학습 도구로 쓰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교훈이 다음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결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용기와 동시에 철저한 학습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헤겔이 말한 모순과 충돌 속에서 성장하는 의식은 단순히 부딪히고 깨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충돌 속에서 의미를 찾고 구조를 이해하고 다음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미루고 있는 도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실패한다면 그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산으로 봅니다. 즉,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설계하고 분석하고 재활용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투자처럼 작동합니다.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실패의 감정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겪으면 자기 비난, 수치심,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때 성공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 실패를 데이터로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 예상과 다른 흐름이 생겼을까? 다음엔 어떤 변수를 고려해야 할까? 이 질문들이 실패를 감정에서 정보로 전환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를 다루는 속도입니다. 실패 직후의 분석과 폭구에 들어가는 사람은 빠르게 회복하고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반대로 실패 후 감정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다시 시작할 시점을 놓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 회복 주기를 극도로 짧게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또 한 가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기회의 문을 더 많이 열어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한 선택만 하고 결과적으로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면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치가 결국 큰 기회와 연결됩니다. 헤겔이 말한 모순과 충돌 속에서 의식은 성장한다는 문장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생존 방식입니다. 그들은 충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만 새로운 통찰과 전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자기 확신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반이 됩니다. 결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모하게 돌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실패를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그 일이 실패했을 때 당신이 얻게 될 경험, 배움, 연결은 무엇일까요? 그걸 얻을 수 있다면 이미 그 도전은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시도 횟수가 많아집니다. 시도 횟수가 많아지면 성공 확률은 수학적으로도 필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원리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의 또 다른 장점은 자신감의 구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경험이 자신감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자신감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기억에서 나옵니다. 한 번의 승리보다 여러 번의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선 경험이 훨씬 깊고 단단한 내적 확신을 줍니다. 이 내적 확신은 두려움을 크게 줄입니다. 이 길이 실패로 끝나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 더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감함이 결국 경쟁자와의 격차를 만듭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에도 관대합니다. 그래서 동료, 부하 직원, 파트너가 실수를 했을 때 그 경험을 함께 학습의 기회로 전환합니다. 이런 관계는 신뢰를 강화하고 팀 전체의 시도 횟수를 늘립니다. 결국 조직 전체가 실패를 밟고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긴 호흡의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짧은 기간에 승부를 보려는 사람일수록 실패 한 번이 치명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5년,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개별 실패보다 장기적 방향성에 집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 장기전 사고를 택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단계를 넘어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징검다리를 더 많이 밟은 사람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